1990년 5월 1일 중국 산동성 영성시 석도진 적산에서는 1100여 년 전 당나라 시대의 한 사찰을 복원, 중건하는 의식이 치러졌다. 옛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대로 사찰의 이름은 법화원이다. 이날 사찰의 입구에는 하나의 기념비가 세워졌다. 한글로 새겨진 비문은 법화원이 원래 신라인 장보고의 유적임을 기리고 있다. 그러나 비석은 한국 것만이 아니다. 중건 공사의 당사자인 중국의 비가 있고 일본의 비가 있다. 일본인들은 법화원이 옛 일본의 승려 엔닌의 사찰이었다고 표한다. 이 터전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들이 오늘 속에 함께 서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9일 조선일보에는 아사히 신문 편집위원인 다카시의 투고가 게재됐다. 법화원 사적 정비를 두고 산동의 장보고 거점을 일본이 왜곡해서 일본 유적지화하려 한다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다. 그 며칠 전 10월 21일자 지면에는 이른바 그 오해의 내용이 소상히 보도된 바 있다. 현지를 답사한 중앙대 김성훈 교수에 따르면 장보고가 세웠던 법화원이 현재 일본인들의 희사금에 의해 엔닌 정사로서 복원되고 있다는 것. 엔닌은 일본 천태종 3대 좌주입니다. 일본의 견당사선을 따라서 구법 즉 당나라에 가서 불교를 공부하는 이 구법성으로 839년에 당나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엔닌은 당나라로부터 입국 허가를 얻지 못했다. 그는 당시 산동 지역을 장악했던 장보고의 해상 세력에 의탁해서야 비로소 입국을 할 수 있었고, 그 후 9년간에 이르는 그의 구법 행적은 입당 구복 순례 행기라는 4권의 일기로 후세에 남겨진다. 일본의 스님인 엔닝이 당나라 땅, 외국 땅을 여행하면서 남겨놓은 기록입니다마는 이 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근 반은 신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엔닝이 구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신라 사람들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 구법 활동을 하면서 이 적산 법화원에 머물던 기간은 전후 합해면은 약 3년 가까이 됩니다. 일본에 돌아간 엔닌은 그의 고향 땅 교토에 적산 선원을 짓는다. 수년간 그가 머물렀던 중국의 법화원을 기념 그 지명을 딴 것이다. 엔닌의 중국 제재 마지막 해는 당나라의 불교 탄압이 극심했던 때로 그의 귀국길 또한 장보고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 적산이란 이름 속에는 법화원의 수도 생활과 장보고에 대한 기억이 함께 담겨 있을 것일 게다. 제가 그 라이샤오 교수가 1955년에 쓴 그 엔닌 트래블스 인 당 차이나, 중국 당나라의 엔닌이라는 그 중의 여행기 해가지고 쓴 책을 보니까요, 이 장보고 대사를 해상 제국의
해상제국의 무역왕으로서 이 동양사에 있어서 이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극찬을 해놨어요. 그래서 장보고 대사에 그러면 족적이 남아 있을 거고 그 당시 신라 사람들이 살던 신라 방터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가정을 세워봤죠. 비록 1150년이 지났지만은. 그래서 1986년부터 그 산동반도를 방문하기 시작해서 86년에 3월에 그 적산 버바운터를 발견했어요. 옛 지명으로는 등주부, 영해주, 문등현, 적산포. 법화원이 자리 잡았던 곳으로 추정되는 이 일대는 86년까지만 해도 그저 빈터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1989년 8월 김성훈 교수가 다시 이곳을 찾았을 땐 이미 절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영성시 인민정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이었다. 뭐라고 썼습니까? 일본 사람 글씨인데. 그러나 경내의 마당에는 일본인들의 현창비가 질비했다. 비석에는 복원공사기금 출연자의 명단과 함께 일본 승려 앤닌의 행적에 관한 규절만 있을 뿐 절의 주인이었던 장보고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법화원이 앤닌의 절터가 될 수 있는가? 국외에 우리 역사 유적이 이렇듯 방치돼도 좋은가? Next year. 몽크스 도미터리야? 그 일본 사람들이 세우는 19개의 비석이란 게 그 적산 법화원 절 경내입니다. 경내에다가 비석을 개인들이 비석을 세우는 법이 없거든요. 더구나 그게 역사를 왜곡한 비문들 비석이거든요. 그래서 숭실대학교의 김문경 교수라든가 연세대학교 손복희 교수가 현장에서 아주 중국 사람들 관원들 지켜보는 자리에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이런 국제 관리에도 어긋나고 더구나 틀린 것을 경내에다가 세우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아주 그 대단히 나무랬었죠. 그래서 일리가 있다고 해서 받아들이되 이제 그 받아들인 조건으로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 한글로 장보고 대사가 세운 절이라고 우리가 비석을 세우는데 동의해달라. 둘째는 중국 정부도 동일한 크기의 비석을 세워서 이것이 신라 사람들이 지은 특히 장보고 대사가 지은 절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밝혀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 정부가 일본인들에 의한 중국 땅에서 역사 왜곡을 용인한 거로 이렇게 인정하겠다. 이 절이 명백히 장보고의 절이었음은 바로 앤닌 자신의 기록이 증명하고 있다. 그의 일기 입당 구복순례 행기는 법화원을 일러 본래 장보고가 처음 세웠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법화원 중건은 한국이 소외된 채 진행됐다. 유적조사도 되지 않은 채 중건 공사의 삼나라에 터전은 파헤쳐져 장보고의 흔적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장보고, 그는 누구인가? 일개 신라인이 어떻게 해서 당의 영토인 산동반도 일대를 장악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해서 그곳에 그의 사찰을 세울 수 있었는가? 한국 역사상 가장 흥미롭고 영웅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장보고. 그러나 그의 출신조차도 분명히 전하는 바 없다. 단지 그의 고향이 전남 완도로 추정될 뿐이다. 하는 분이 중국의 정사 쪽에는 보고라고 돼 있지만은 우리 정사에서는 궁파라고 돼 있는데 이 전라도의 말에 그 시바, 리바, 오바 그런 그 이름이 있습니다. 인명에. 그 바라고 하는 건 놀부니 뭐 그런 흥분이 하는 그런 부하고 같은 의미의 신라 시대 그 인명에 남성 인명에 붙는 그런 얘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궁파, 궁보
그 일종의 활을 잘 쏘는 사람, 그런 활 잘 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바로 신라 말기, 그러니까 8세기, 8세기 말 내지 9세기 초에는 중국의 해적들이 이쪽에 넘나들 뿐 아니라 또 신라의 그 기하선상에 허덕이던 많은 기민들이 이 절강성 일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다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장보고가 언제 완도를 떠났는지는 확실치 않다. 사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혼란한 시대였던 9세기경, 강력했던 중앙 집권 체제가 무너지면서 많은 신라인들이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 자활의 방도를 찾아 떠났다. 진취적인 사람들에게 그것은 입신의 기회를 쫓는 길이기도 했으니 장보고 또한 그 시대의 분위기에 편승 중국 땅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후일 당의 대시인 두목이 이 이방인의 행적을 전기로 남기고 있을 만큼 장보고는 중국 땅에서 그 이름과 힘을 크게 키운다. 번천 문집에 따르면 그가 서주 무령군에서 군중소장의 직위에 오른 것이 30살 무렵. 그러나 820년대 전반에는 이미 해상교역에 투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뒤에 지금의 요양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요양에서 이제 지금 북경 지방까지 고구려 유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민 세력이 755년에 알록산업 반란이 일어나자 이 세력이 이 산동반도 일대에 진출합니다. 그 고구려 유민이 세운 소위 그 번진이라 그래서 완전히 반독립적인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장보고 세력이 그렇게 갑자기 역사 무대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역시 이 산동반도 일대에 적어도 장보고 등장 이전에 한국과 관계 깊은 세력이 역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역시 그러한 세력을 장보고가 통솔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장보고가 신라로 돌아온 것은 828년경 4월에 흥덕왕을 아련하고 청해에 진을 설치할 것을 청하니 곧 지금의 완도다. 당시 해적선에 의해 성행됐던 신라인의 노예 매매를 방지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신라국 왕은 장보고에게 청해진 대사란 칙명을 내리고 청해진을 설치케 한다. 이후 서남 해안 일대는 과연 평정을 되찾았으나 청해진의 이름은 그 이후 중국, 한국, 일본을 잇는 국제 해상 교역의 거점으로 더 큰 명성을 얻게 된다. 장보고 일대기의 출발점인 산동반도, 그 교역활동의 중심지였던 적산포로 가는 길, 장보고 유적조사반의 두 번째 방문은 법화원 중건을 며칠 앞둔 4월 27일이었다. 중건일에 맞추어 법화원의 기원을 밝히는 한국의 비석을 제막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저 문제를 제기한 김성훈 교수를 비롯 역사학자들 그리고 완도 문화원 관계자들로 일행은 이루어졌다. 산동반도는 한국의 서해를 마주보고 있다. 인천항에서는 직선 항로로 4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
인구의 넘나듦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리다. 따라서 장보고의 시대, 이 산동 일대에는 신라인들의 집단 촌락이 널리 흩어져 있었고 이를 신라방이라 불렀다. 버스는 위에시 지구로 접어든다. 유산포가 눈앞에 드러났다. 유산포 역시 옛 신라방 자리 잡았던 곳. 또한 일본의 구법승 엔닌이 처음으로 당나라에 상륙한 지점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사실은 원인이 그 항해 자기들이 일본 사람들 항해 수도 그때는 신통치 않았고 그 항해 남쪽부터 건너오면서 늘 파선을 당하고 뭐 아주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이제 이 장보고 있는데 적산원까지 왔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쪽을 유산포가 이제 그 상당히 그 소금이 나고 아주 신라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곳에 와서 여기서 어려움을 겪고서 여기서 배에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신라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서 신세를 지고 그랬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신라 사람이 많이 살았던 그런 곳이다. 그리고 이 포구를 이용해서 많은 배들이 드나들면서 무역도 하고 그런데 이 설화에 따르면 사실은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니까 뭐 착취를 당했다든지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그 설화해 가지고 하늘에서 선녀를 둘을 내려보내 가지고 그 나쁜 사람들을 다 처치하고 자기들도 이제 다쳐 가지고 누워서 죽게 되고 바다에 한 사람은 빠지고 한 선녀는 이제 누워 있는 상태인데 그 모습이 여자의 얼굴, 코 그리고 젖가슴이 나와서 뾰족한 어머니의 젖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그림 자체가 그건 평화스럽게 언제든지 이 신라 사람들을 지켜준다 하는 식의 해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지, 동조, 해보, 하이바오, 정해진이라 불리우는 마을. 정해진과 유사한 때문에 발길이 멈추어진다. 그러나 그 이름의 연원은 밝혀져 있지 않다. 이것 또한 과거 신라방의 한 터전은 아니었을까? 장보고는 당시 이 일대 신라방의 신라인들을 자신의 영향권 아래 규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흔적을 밝혀줄 열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군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군을 보통 행정 단위의 군을 위로 고쳤다 이거죠. 고쳤다 그 말이죠. 对这个帐型呢，这个再早我不太清楚。 대개 1390몇 년입니다. 그때에 우리 마을에 분명 이 땅에서 살았던 신라인들과 오늘의 이 사람들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는 것인지 마을의 족보 조사를 해보기로 했다. 내주부라는 곳에서 이사해왔다. 장보고의 장씨는 그가 중국 체류 시절에 취한 성으로 보여지는데 마을의 장씨 족보에서 그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밝힐 수는 없었다. 도대체 어디에서 대주로 이사해오는가 이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기록되고 증거된 것으로서만 남는다. 한낱 가계사도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는 것은 시간의 미궁 속에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 以后这个又是新进的了，在这按的词儿。 그 후 김씨가 여기 와서 살아서 인근 돈우촌 400여 가구의 작은 마을로 김씨, 장씨, 주씨가 살고 있다. 그러나 문화혁명 때 족보를 모두 없애버려서 어디서나 옛 기록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 다행히 김씨 가게의 족보가 단 하나 남아있어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김씨들은 1648년경에 이 마을로 이사와 18대를 이어 내려왔다고 한다. 이렇게 350년 전경이니까 약 명나라 동반 때만 있습니다. 근데 다만 재밌는 것은 그 이전에 묘가 있었던 것을 볼 때 분명히 조상들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참고로 절강성이라든가 강서성 이쪽에 가면은요 김씨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수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리 오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이 거리 간 것이 나타납니다. 이제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그러면은 재밌는 것은 신라방 자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당시 명주라는 영파나 항주나 또 양장항 그 있는 양주라든가 이쪽에도 다 신라방 자리 있었던 걸로 미뤄볼 때 세산도 1100년 전 장보고 통일신라 장보고 대사 시절에도 그쪽에도 신라촌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서로 유무상통 왔다 갔다 교환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기억이 미치는 한 우리 일행은 외지에서 이 마을을 찾은 첫 손님이라 한다. 그러나 1000년 전에는 외지에서 온 신라인들이 이 마을의 주인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순박한 촌민들의 핏줄 속에는 아득한 신라인의 피가 섞여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밝혀지지 않는 역사는 오지 않는 미래만큼이나 신비롭다. 산동 반도의 첨단에 위치한 적산터. 이곳이야말로 장보고의 중국 내 교역 활동의 거점이며 인근 각지 신라방 사회의 중심지였다. 적산의 법화원에서 저녁 예불의 종소리가 울리면 신라인들이 모여들었다고 앤린의 일기는 전한다. 강회에 참석한 수가 많을 때는 450여 명에 이르렀다. 그들에게 법화원은 정신적 종교적 이안소이며 구심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개원을 하루 앞둔 오늘의 법화원에서는 예퇴에서 발굴된 빗살무늬 맷돌만이 간신히 그때 그 신라인들의 죄치를 전해줄 뿐이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날 저녁 중국 내 조선족 김태룡 씨가 경영하는 금웅주점에서 김태룡 씨와 갈매기 상점의 이원기 씨와 일행 중 몇 사람이 둘러앉았다. 중군 소장. 낯선 땅에서 장보고를 기억하는 동족들을 만난 것은 반가운 인연이 아닐 수 없었다. 근데 우리 시에서도 이걸 잘 몰라요. 우리 롱성시에서 이 역사를 모르죠. 지금 이게 석도의 증거는 일본 사람이 투자해서 짓긴 짓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 봄에 그래서 서로 알겠지. 아마 이게 일본에서 투자한다 말도 재작년 봄이지. 왕가 이게 지가 찾아라. 내가 이거 한국 좋으니까 또 한국이니까 하는 게 편지 하나 써라 지금. 이게 저를 찾아라. 근데 뭐 어디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써놨냐? 대한민국 대통령 기하. 대통령 기하. 대통령 노태우. 노태우 대통령 기하. 그렇게 알죠. 그뭐 받아보시겠어요? 그런 게 있으면 보내요. 그냥 대한민국 이렇게 돼. 아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뭐 문화재가 되겠다 그러면 그냥 쫓아오게 돼 있어. 그럼 이번에 와서 일본 사람들하고 뭐 말해봤어요? 아니 싸움아까봐 지금 호텔을 딱 띄워놨어. 근데 다 떼놨는데 아직 그러니까 대면 못 해봤어요. 내일 만나는 거죠. 그 내일 만나는 거죠. 내일 가서 이거 안 해요? 아까 봤을 때 경찰을 막 경찰이 위성시에서 엄청 왔어. 국적은 중국, 그러나 고향은 경상도와 함경도. 그들에게도 일본이 개입한 법화원 중거는 논의 아쉬운 사건인 모양이다. 고작 100년 전 이 땅으로 건너온 후예들이 1100여 년 전 선인의 자취를 아쉬워하는 것이다. 이제도 말했지만 그래서 역사를 잘 몰라도 그런지도 모르지. 몰랐어 이번에 안 그래. 이 사람도 안 그래. 와서 그 뭐지 한국어도 편지 하나 쓰라고 그게 보고. 그런데 여기 뭐 누가 맞다 누가 쓸지 모르고. 영선생이 또 역사를 잘 못하고. 하여튼 뭐 이번에 와서 투자하니까 돈도 없는데 투자하니까 뭐 겸손한 데서 하나 세우자.
그렇게 돼. 그래 된 모양이죠. 안 그래요? 그래. 이튿날 5월 1일 법화원 개원식이 있는 날인데 아침부터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영성시에서는 이날 2, 3만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 교통 통제방안을 편성했지만 워낙 궂은 날씨 때문에 예상처럼 사람은 몰리진 않았다. 중건식에 꼭 참석하리다던 일본 측 인사들도 불참이었다. 외지에서 온 취재팀들만이 유별나게 눈에 띄었다. 공식 행사의 대부분이 취소되고 악천후를 뚫고 온 방문객들을 위해 실내 의식만이 거행됐다. 불상을 새로 조성해서 모신 뒤 처음으로 드리는 불공의식, 이른바 개안식이다. 그러나 법화원의 분위기는 우리에게 낯선 것이었다. 일본 학자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그들은 이 절을 나라의 동대사를 본떠 지을 계획이었다는데. 미这个书记啊，这个建筑啊。啊，整个的建筑对。有我们去过，具体我来这的具体施工。啊，你去这个五台山。啊，五台山对。五台山唐有。对对，唐代建筑，因为唐代建筑是历史很久的，所以说是对现在的有些资料方面很不全，所以说经过的考察，经过到五台山亲自考察，回来建筑咱这个唐代建筑。啊，对。说你话苏西长他去这个五台山吗？去了，去了两个人。对。这个不一样，这个日本东台山、东大寺。东台寺，一样啊。五台山的。不是，日本东京。日本东京。不一样。不一样。哪不一样。咱这个建筑是按照咱这个唐代建筑，按照咱五台山的建筑。这么个建筑不跟东京完全没有什么。这个是纯中国式唐式。对，唐式。对，唐式建筑。 개안식이 끝난 후 법화원 입구 비림에서는 한국에서 가져온 장보고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다. 세찬 비바람 속에서 비와 술을 섞어 헌작을 한다. 최초의 헌작은 완도 문화원 연구위원인 여든 고령의 박열지 씨. 어느 중국 관리는 이별을 장보고의 눈물이라 말했다. 그것은 기쁨일 수도 슬픔일 수도 있노라고. 그 감상적인 표현마저 이 자리에서는 숙연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신라는 장보고에 대한 공식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중국과 일본의 기록이 없었다면 이 경이로운 존재는 영원한 망각 속에 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역사를 향해 질문하는 자가 없다면 법화원지는 후세에도 다만 엔닌 전사로서 기억됐을 것이다. 역사 사실을 모르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 것을 그대로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우리 학자들도 그걸 일본 사람들의 학설을 그대로 인용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학자에서 김산기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훌륭하게 이미 연구해 놓은 걸 전혀 읽지도 않고 모르고 있던 것을 이제 제대로 중국 사람들이 밝히려고 했고
또 물론 교류라든지 앞으로 산동이 발전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얼른 나섰던 것이죠. 당시 적산 법화원은 딴 말로는 신라원이 아니었습니까, 선생님? 신라원, 신라 사람 절이었기 때문에 신라 방식으로 절이 지어졌거든요. 그러면 제산도 한국의 그 많은 신라 시대의 절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고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한국의 일본의 고고학자나 일본의 학자 두 사람을 불러서 자문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한국의 학자들을 불러서 자문을 받았어야 이게 옳거든요. 다만 우리가 외교 관계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그 이해는 합니다. 장보고는 적산에만 법화원을 세웠던 것이 아니다. 그의 세력권 안에서 완도에도 제주도에도 법화사를 세움으로써 장보고 왕국의 신민들을 결집하고 이끄는 정신적 도량으로 삼았던 듯하다. 완도 장자리에 남은 법화사터는 적산 법화원이 그러하듯 바다를 굽어보는 위치에 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떼절터, 곧 중국절이란 뜻의 이름이 전승되어 온다. 많은 그 기와, 그다음에 청자, 그다음에 일부 첨동 제품, 또 그 숙명 중보라고 하는 그런 그 중국 동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로 봤을 때에 지금으로서는 그 장보고 유적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 좀 알 수가 없는 거고, 다만 금년도에 가을에 다시 정밀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조사되는 장도 그러한 유적들하고 같이 결부를 시켜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그런 그 결과가 이야기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해진의 본거는 완도 앞바다에 부석둬서 장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송진 사당이라 불리우는 장도의 사당은 과거 장보고의 사당이 아니었던가 짐작된다. 사당 앞 맷돌은 적산 법화원지와 완도 법화사지의 그것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이 석재로요, 그 대리석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 많이 오랜 세월 마모돼 가지고 그 조금씩 남은 그런 거로 보면은 그 유구한 역사가 그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계 표토에 있는 것은 지춧돌 같은 것을 큰 것을 떼어 가지고 10분, 6두분 해 가지고요, 이 밭하고 밭 경계를 놨다든지, 또 그러나면 저 바깥으로 전부 던져버렸다든지, 이 맷돌 같은 것도 6, 7으로 경치에서 담을 쌌다든지, 또 여기 사람들이 그 집 지을 때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운반에다가 자기 집 그 지춧돌로 쓰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때 그 지춧돌을 한 10여 개 이상으로 나눠놓은 겁니다. 이 원형이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요? 이와 같이로. 여기서 깨진 건 이 옆에 전부 산지에 있습니다. 그 기둥을 세웠던 곳이고, 여기가 땅에 묻힌 곳이고. 이곳이 청해진이 아니라면 이 작은 섬에 이처럼 거대한 지춧돌이 왜 필요했을까? 세월에 마모되고 인간의 손으로 쪼개진 이 돌들에는 청해진과 장보고의 흥망사가 서려 있다. 장보고는 841년 그 세력의 팽창을 두려워한 신라의 조정에 의해 모반의 혐의를 쓰고 암살당한다. 그리고 851년 신라 조정은 청해진을 영구히 폐지한다. 장도라는 섬에서는 조금 더 북진해서 왼쪽으로 빠지면 원동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해남 어람포로에서 진도포를 거쳐 가지고
중국을 갈 수 있는 바로 연해안을 경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고 또 여기서는 제주를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바로 물목을 여기를 조금 벗어나면은 보길도라는 섬이 나옵니다. 윤고산에 보길도가 나오는데 그 보길도에서는 바로 고흥 앞바다를 거쳐서 일본의 규슈 지방으로 받는 그 수로입니다. 군사적 전략기지였으며 해상 교역로의 요충이었던 청해진, 장도 해안에는 그 흔적이 아직 남았다. 폐쇄적인 골품 제도 사이에서 미천한 섬 출신으로 몸을 일으켜 마침내 동아 무역권의 패자가 된 한 인간의 흔적이. 적산 법화원 중건식이 있고 난 이틀 후 5월 3일 저녁 산동성에서는 일개 민간 차원의 방문단인 장보고 유적조사단 일행을 위해 성 주체에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우리의 관점이 잊혀진 역사의 복원에 있다면 그들의 관점은 새로운 교역로의 개설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두 가지 관점을 공유하는 자리에 장보고의 오늘의 역사가 존재한다. 그래서 일본에 여러 가지 국교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북한을 의식하고 일본을 의식해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을 시정해주고 자기들이 비석을 세워서 시정해주고 또 우리 비석을 허가한 것도 결국은 한반도 우리 산동반도에 한국의 기업인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하나의 그 뭐죠 그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하나의 표적으로서 관광 표적으로서 그것을 양보한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실제 산동성의 그 고위 관리가 영성시한테 명령을 내려서 일본 사람들 그 비석을 다 치워버리라고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들었어요. 그만큼 산동반도 전체적으로 한국의 기업 진출 이것을 아주 원하고 있고 그것이 이번에 나타난 것이 장보고 대사에 대한 그쪽에서 먼저 존경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적산 법화원 앞에 세워진 한중일 삼국의 비는 과거의 기념물인 동시에 오늘의 역사를 만드는 각자의 주장이다. 아직은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용인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러나 장보고가 열었던 서해 항로는 다시 한번 긴 잠에서 깨어나려 하고 있다. 오는 8월 1일이면 이 바다에 첫 한중 연락선이 뜰 것이다.